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또에도 부과되던 세금 이제는 없어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있나요? 세 번째, 배당 받으려고 이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또 나타난 먹튀 논란.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번에는 더블 방울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도 한번 재밌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긴축 예고에 나스닥 2% 하락, 미국 푸틴 딸들 포함 추가 제재,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3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50bp 상승, 그러니까 빅스텝이죠. 빅스텝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속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금리가 급등하고 그 말은 성장주가 박살이 났고 결국 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 반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나름 잘 버텼다, 그 정도의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우리장도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 이후에 대한 조치라고 한데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 그리고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는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에너지 관련된 거래대에서만 예외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오는 15일 이른바 태양절을 계기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ICBM은 이번에 한번 쐈으니까 또 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은데 핵실험까지 재개를 한다면은 이거는 또 절대 우리 증시에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리스크에 큰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 증시는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비수기 공식 떨쳤다. 사상 최대 매출. 자,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름 삼성전자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건지 조금은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어쨌든 증시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삼성전자도 이러한 호재를 얻고 쭉쭉 뻗어나길 바라며 한번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연결 매출 77조 원으로 숫자도 좋네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14조 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1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리고 컨센서스가 중요하겠죠.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봤더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이 예상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 실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스마트폰 게임 최저가 서비스 GOS 논란 등 겹겹이 쌓인 악재 노후 실적을 거둔 거라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 사업 부분인 정보통신 모바일 IM 부분의 1분기 매출이 34조 원으로 전분기 28조 원보다 6조 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GOS 논란 그 가운데서 달성한 실적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올해 삼성전자가 역대 재무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트는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격은 올해 들어 신저가까지 현재 내고 있는데 이 또한 회복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까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봤을 때는 이런 거 진짜 기관들만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내용의 바탕은 바로 실적 때문이기 때문에 저 기릿은 한번 믿어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의 뷰가 바뀐다면 바로 기름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메타 가상자산 발행 추진, 이름은 주크벅스. 암호화폐 리브라 사업을 포기한 메타가 새로운 가상자산 발행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메타의 금융사업 부분 메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하게 돼 가상자산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주크벅스는 암호화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대신 인기게임 로블록스의 로벅스 화폐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태인가 봤더니 바로 메타가 중앙에서 제안한 메타버스 공간 속 인앱 결제로 활용되는 디지털 화폐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크벅스는 5월 중순에 이를 위한 파일럿을 시작할 계획이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NFT 서비스를 적용한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그 다음에 NFT
FT는 커지는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투자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등 자율주행 고도화 박차. 국내 최대 수혜주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향후 몇 년 안에 가장 뜨거운 섹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율주행 섹터가 있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율주행차 기업들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의 속도를 내면서 시장 개화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가 봤더니 바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카메라 탑재량 확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업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KB증권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0년 70억 5천만 달러에서 2035년 1조 1천억 달러까지 연평균 40% 고성장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당연히 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우리가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네요. 자, 기술 발전으로 국내 카메라 업체들에 대한 최대 수혜를 전망한다고 하는데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대당 카메라 탑재량은 2배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벨 2는 3개에서 4개, 레벨 3는 8개에서 9개, 레벨 4는 15개에서 20개, 그리고 평균 단가도 스마트폰 카메라 대비 3배 높은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와 현대차의 차량용 카메라를 공급 중인 LG노텍 파트론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차량용 MLCC를 생산 중인 삼성전기와 사마콘덴서의 수혜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자, 위 기업 4가지는 앞으로 평균 40%나 성장하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솔직히 우리한테는 큰 상관이 없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로또의 꿈이 항상 들어있긴 하죠. 그런데 로또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금이 붙는다는 거, 그리고 그 세금이 무려 33%인가요? 엄청나게 붙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 로또에도 당첨금에는 비과세를 검토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액 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첨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수령 당첨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액 당첨장에 한해서 비과세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데요. 그리고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진 않지만 수령액이 5만원이 초과하면 소득금액의 22%, 당첨금이 3억원이 넘으면 3억원을 초과하는 33%의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지난 로또 1등 당첨금 17억에 대해서 5억 2,800만원의 세금이 붙었으며 실수령액은 11억 7,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진짜로 1등, 2등이 될진 모르겠지만 정부는 로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크게 올릴 경우에는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기타 소득 세수 감소 문제도 있어 1, 2등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솔직히 3등이 되기도 힘든데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조금은 유리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로또에 붙는 세금이 조금 과하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러한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를 세금으로 가져가며 그 반면 일본은 전액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 다르다는 소리네요. 다음입니다. 쌍용차 인수나선 쌍방울 그룹 주가 급등하자 계열사 주식 매가. 또 먹튀 소식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관련주가 연일 급등 나가는 가운데 쌍방울 그룹이 계열사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밝혀져 혼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쌍방울 그룹이 최근 주가 상승을 틈타 계열사 주식 매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미래산업은 지난 4월 4일 보유 중이던 IOK의 주식 647만 주를 처분해 124억이나 현금화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IOK의 주가는 지난 1일과 4일 연달아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래산업은 주식 매각을 통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처분 목적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을 때 주식을 다 팔았기 때문에 먹튀 논란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운전자 10명 중 3명은 민식이법 대비해 보험을 가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스쿨존 근처에서는 매우 안전 운행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더해 직접 보험까지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에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한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 3년차를 맞아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조사에서 10명 중 3명은 민식이법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인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마도 기능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0km죠.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린이 안전보호의 실효성이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아마도 자녀가 있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민시법 시행 전후와 비교했을 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체의 45%로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에버랜드 튤립 축제 30주년 기념 NFT 15초 완판기로 삼성물산이 에버랜드 튤립 축제 30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튤립 NFT가 15초 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버랜드 튤립 NFT 11종 330개가 발매 기간 동안 매일 15초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한데요. 참고로 이 NFT는 올해 30주년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에버랜드 최초로 NFT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NFT 구매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네덜란드 대사관 특별행사 초청 및 이슬로 추미림 작가의 사인이 들어간 NFT 아트 액자 그리고 에버랜드 기프트 카드 등을 증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에버랜드 IP와 캐릭터를 활용한 NFT를 지속 발행하고 온 오프라인 연결을 통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확장해가는 등 파크 인프라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를 또 언젠가는 NFT를 발행 누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때 가면은 꼭 NFT 한 개 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얼어붙은 바이오 IPO 올해 들어 예심 청구 기업 2곳 불가. 자, 저기리스는 진짜 많이 IPO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여급 바이오를 제외한 대부분의 바이오는 거의 대부분 고평가 논란을 피할 수가 없던데요. 그러한 영향을 받았는지 올해 들어서 바이오 IPO가 엄청나게 적어졌다고 합니다.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 4월 6일까지 예심 청구서를 제출한 개발은 신약 개발 기업 샤페론과 각막 이상증 유전자 검사업체 아벨리노 등 2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20년에는 4곳, 작년에는 3곳이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감소 양상을 보이나 봤더니 일단 올해는 상장이 성공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바이오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때까지 내실을 다지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얼마 벌어야 중산층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준치가 확 높아진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월 2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엠브레인에게 의뢰해 30에서 59세 성인 남녀 1140명에게 2022년 중산층의 삶과 금융 실태를 주제로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53.7%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년 전과 비교해 3.8%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부자에 대한 잣대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월 평균 소득은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부동산과 금융자산 규모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응답자들은 부동산 금융자산 규모가 38억 8,400만 그러니까 40억에 가까워야 부자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2020년은 33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뛰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식에 대한 관심도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금융자산 중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2년 전 14.5%에서 올해 24%나 급증했으며 특히 30대는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만으로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다고 믿는 비중이 42.3%로 전체 평균 26% 대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30대가 주식 쪽에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나저나 당연히 표본이 달랐지만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비중이 53.7%가 한데요. 그런데 오늘 저기리시 기름들 대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봤을 때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가 무려 80%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수는 8,700명인데 이 정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중산층이더라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중산층에 대한 커트라인이라고 될까요? 그게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배당이나 받아야겠다 이렇게 산 주식 주가도 급등했네. 자, 아마도 기분들 중에서도 야 이거 웬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이 뭔가 봤더니 바로 리츠인데요. 그동안 리츠주는 주가 변동은 작지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리츠주가 수급 호조에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신고가까지 연이어 달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한데요.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연안산 배당 수익률도 4에서 6%에 달하기 때문에 박스피 장세에서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현재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세 글로벌 리츠, 신한서부 T&D 리츠, 이지스 레디던스 리츠, JR 글로벌 리츠는 이달 들어 신고가를 달성했으며 그리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도 올해 들어 2.8%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주가 상승은 살짝 기대를 안 했던 리츠, 이 리츠가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하에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인상이 된다면 리츠의 이익 증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과거에도 고물가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호텔, 쇼핑센터, 오피스 등 경기 민감 리츠 섹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명심하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리츠의 성과가 오히려 부진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고물가 환경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은 관심있게 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1분기 호실적 기대 테슬라 효과 지속. 한화투자증권은 LNF에 대해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30만원 유지, 그리고 상승 여력은 30%나 된다고 합니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LNF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300억, 영업이익 419억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369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테슬라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은 LNF의 해외 증설 발표, 주요 OEM 업체와 직납 계약도 호재로 판단했으며 다만 광물 가격 상승률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률은 하향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LNF의 실적을 봤더니 실적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진짜 미치도록 쭉쭉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타고 최근 들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죠.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여전한 성장성 보이는 삼바, 신규 성장 동력 필요. 삼성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00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성은 여전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단도 동시에 내놨다고 한데요. 삼성증권이 예상한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4,600억,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0%나 증가한 1,5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100%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유상 증자로 인한 지분 희석을 고려한다면 목표 주가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향후 안정적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2분기부터는 전년 동기보다 높은 기조로 성장성 둔화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봤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조금은 둔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리 바이오라고 해도 지금 퍼가 100이 넘기 때문에 솔직히 저기를 쓴 바이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개인적인 정말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바이오보다는 차라리 실적이 진짜 찍히는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다 보니까 현재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 팩트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 주가는 저점을 찍고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이거를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뚫지 못한다면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삼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